자, 오늘은 물질의 특성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용해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용해도. 이 단원 중에서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개념을 정리를 좀 잘 해놓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또 아니에요. 자, 일단 용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소금에다가 물을 넣으면은 소금물이 되죠. 소금물은 혼합물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것처럼 물처럼 녹이는 물질을 용매,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액이라 그래요. 녹이는 물질을 용매, 무다 말이고 녹는 거,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용질, 그리고 요 용매와 용액이 잘 섞여 있는 것을 뭐란다?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죠? 용액. 자, 그러면 이렇게 용매, 용액이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알겠죠? 용해는 현상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자, 녹이는 물질 용매, 녹아 들어가는 거, 녹는 물질을 용질, 둘이 섞어가지고 있는 균일 혼합물을 용액,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용해. 이해갔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용매와 용질을 구분할 때, 지금, 용매와 용질을 구분할 때요, 양이 많은 것이 용매입니다. 상태가 같을 경우. 상태가 다르면은, 고체하고 액체하고 섞여 있으면 액체가 용매로 주고요, 고체를 용질로 줍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물이 액체고 소금이 고체니까 고체인 소금이 용질이 되고 액체인 물이 용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태가 같으면요, 양이 많은 게, 상태가 같으면 양이 많은 것이 용매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에탄올도 액체고요, 물도 액체예요. 알겠죠? 그러면 요 두 개가 만나서 에탄올, 만약에 이렇게 수용액이 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수용액이라는 것은 물이 용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100ml고 에탄올이 만약에 이렇게 20ml예요. 그러면 양이 많은 물이 뭐가 된다? 용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수용액이라는 것은 물이 용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에탄올이 만약에 100ml고 물이 20이에요. 그럼 얘는 수용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에탄올이 뭐가 된다? 용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에탄올 용액이 되는 거예요. 에탄올 용액.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상태가 같으면 양이 많은 것이 용매다. 용매가 맨날 액체냐? 아니거든요. 자, 공기는 질소와 뭐가 있습니까? 산소로 되어 있는 균일 혼합물이랬죠. 공기도 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러면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럼 질소가 뭐가 된다? 용매가 되고 산소가 용질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상태가 같을 때는 양이 많은 것이 용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용매는 항상 물이나 액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가 소금하고 물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소금물이 되잖아요.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 100g에다가 물 200g을 섞으면 소금물은 300g 됩니다. 그러니까 질량은 용매와 용질이 합이 돼요. 근데 소금 100ml와 물 200ml를 섞으면 300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300ml보다 작다, 이 말인 거라. 총 부피는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세요. 왜 감소합니까? 소금 입자와 물 입자의 알갱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부피는 감소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콩과 좁쌀을 섞으면 콩 100ml가 있어요. 콩 100ml에다가 좁쌀 100ml를 섞어요. 그러면 좁쌀이 콩 부피 사이에 이렇게 끼어든단 말이다. 입자 크기가 다르니까. 맞죠? 끼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콩 100ml와 좁쌀 100ml를 섞는다 해서 200ml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얘는 어떻게 된다? 200ml보다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은 변함이 없지만 부피는 어떻게 된다? 용액이 되면서 부피는 감소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질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부피는 왜 줄어든다고요? 입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자와 입자 사이에 뭐다 말이고 낑겨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질량은 안 변하고 부피는 감소한다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용해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용해도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농도 개념을 먼저 조금 해놔야 됩니다. 농도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알겠죠? 물질의 특성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퍼센트 농도입니다. 무슨 농도?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는 뭐다 말이고, 백분율이에요. 그러면, 퍼센트 농도의 정의 알아놓으세요. 용액 100g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용질의 양을 뭐란다? 백분율로 나타낸 걸 뭐란다? 퍼센트 농도라고 그래요. 용액 몇 그램? 100g. 용액 100g이에요. 용액 1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퍼센트 농도로서 백분율로 나타낸다. 자,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방식할 때 합니다.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용액의 질량은 안 변한댔죠. 용액이 되더라도 용액의 질량분의 뭐다 말이고 용질의 질량 그 다음에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이게 퍼센트 농도예요. 용액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맞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퍼센트 농도입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퍼센트 농도는 이렇게 하고 용질의 질량을 만약에 구하라 하잖아. 우리는 용질의 질량 가지고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럼 이 다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퍼센트 농도예요. 그러면 100분의 퍼센트 농도 곱하기 뭐다? 용액의 질량이 뭐다? 용액의 질량이 용질의 질량이에요. 맞죠? 퍼센트 농도가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할 거다? 용질의 질량을 주로 많이 구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용질의 질량은 100분의 퍼센트 농도 곱하기 용액의 질량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소금 100g에 물 100g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몇 퍼센트 농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죠? 질량은 안 변한댔죠. 용액 몇 그램? 200g 분의 용질 몇 그램? 100g 곱하기 100 이렇게 해가지고 50%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소금물 100g 속에 뭐다 말이고 소금이 50g 있다. 50g 있다. 소금 농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소금물이 아예 주어졌으니까 100분의 얼마? 용액의 양이 100이죠. 100분의 50 곱하기 100 해가지고 얘가 뭐다 말이에요. 역시 50%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용매의 양이 주어질 수도 있고 용액의 양이 주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이제 껌이죠. 여러분들은 수학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는 섞을게요. 섞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다 말이고 용질의 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10% 소금물 100g과 20% 소금물 100g을 섞는다. 그러면 얘가 200g이라 합시다. 그냥 소금물 200g을 섞는다. 그러면 얘는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10% 소금물 100g과 20% 소금물 200g을 섞었더니 200g이에요. 200g 섞었을 때는 몇 퍼센트 소금물 되겠습니까? 하면은 소금물의 양은 변함이 없죠. 100g, 200g이니까 300g이 될 거예요. 그죠? 소금물이. 그죠? 그러면 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용질의 양이 같다고 할 거예요. 용질의 양. 그죠? 100분의 퍼센트 정도. 여기 있는, 자, A, B커, B, B커, C, B커가 있으면 A, B커에 있는 용질의 양은 얼마다? 100분의 퍼센트 농도 곱하기 용액의 양 더하기 B, B커에 있는 소금의 양 얼마다? 100분의 얼마다? 퍼센트 농도 20 곱하기 용액의 양 얼마다? 200은 여기 100분의 퍼센트 농도 몰라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곱하기 용액의 양은 얼마다? 300. 이래가지고 X값을 구해주면 퍼센트 농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그러니까 쌤이 섞을 경우는 뭘 가지고 한다? 용질의 양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X를 저런 식으로 구합니다. 자, 다시 질문, 다시 들어갈게요. 자, 10% 소금물
100g에 물 100g을 넣으면은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다 문제예요. 자, 10% 소금을 100g에 물 100g을 넣으면 몇 퍼센트 소금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퍼센트는 어차피 내가 물 100g하고 소금물 100g이니까 얘는 얼마다? 200g이 될 거예요, 소금물이. 그럼 역시 뭐 같다고 하는데 용질의 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B, K의 용질의 양 얼마다? 100분의 10 곱하기 용액의 양 100. 그죠? 여기 물에는 소금 없잖아요. 맞죠? 소금이 없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100분의 농도 X 곱하기 소금의 양 얼마다? 200. 그래가지고 농도를 구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섞을 경우에는 두 개의 용액을 섞을 경우에는 용질의 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세 번째 유형. 10% 소금물 100g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소금을 50g을 넣었어요. 소금을 50g 넣으면은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똑같이 풀면 되죠? 일단은 물 100g, 소금을 100g에 50을 넣으니까 얘는 몇 g 됩니까? 150g이 된 거예요. 역시 소금의 양이 같다고 할 거예요. 자, 이게 얼마예요? A, B, K는 소금량 100분의 10 곱하기 용액. 더하기 여기는 아예 소금량 주어졌죠? 50은 여기는 100분의 뭐다? 퍼센트 농도 곱하기 150.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즉 다시 말해서 용액이든 물이든 소금을 섞을 때에는 뭐다 말이고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용질의 양이 같다는 것을 써먹자 이 말입니다. 안 어렵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퍼센트 농도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주인공은 미안하지만 퍼센트 농도가 아니에요. 퍼센트 농도가 아닙니다. 퍼센트 농도는 내가 자꾸 그러죠. 물질의 특성이 되지를 않는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뭐다?